2023년 9월 26일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잠시 전에 영장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나가시는 이재명 대표님 지팡이를 직접 짚고 우산을 들고 걸어가시는 모습을 참 마음 아프게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2,500포인트를 너무나 허무하게 지금 내주고 2,470포인트에서 주식시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9월달은 저에게 참 잔인한 달이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해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9월이에요. 왜 이렇게 9월이 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10월달엔 뭐가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만 2023년도 9월달은 정말로 여러모로 진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런 9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 나흘밖에 남지 않았죠. 내일 하루 이제 주식시장 열리고 추석 연휴로 이제 접어들면 이제 금방 이제 10월 달이 되겠죠. 어쨌든, 살면서, 후회는 하지 말자. 최선을 다하자.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만, 멘탈이, 흔들릴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 흔들리는 거는 괜찮습니다.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거는 어차피 미쓰리가 예상한 대로 가고 있고,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이 예상한 대로 가면은 재미있을까요? 물론 인간은 항상 장밋빛 전망을 그리다 보니까 아마 좋은 전망만 하려고 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던 인생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막 전개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건방지게 인생에 대해서는 내가 뭔가 예상을 하지 말자. 그냥 주어진 시간, 주어진 일, 주어진 즐거운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냥 겪으면서 최선을 다하자. 단지 이제 좋은 마음을 좀 유지하자. 이런 생각이 가장 많은 것 같고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최상의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를 다 갖고 이제 그 사이에 변화될 수 있는 것들, 달라질 수 있는 것들,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해드렸던 이야기가 2,500포인트도 이제 내려놔야 된다. 2,400포인트 내려놔야 되고, 미쓰리가 돈을 벌려면 2,400도 사실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9월 25일 날 오전에 9월 25일에 동시호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반대 매매 물량이 좀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 반대 매매 물량을 개인들이 열심히 또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해줬죠. 오늘도 뉴욕 증시가 9월 25일 월요일 정말 민망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제가 왜 민망하게 반등이란 얘기를 했냐면 상승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으니까 뉴욕 증시가 주례장창 빠졌었으니까 한 번쯤은 그래 반등하자.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 아니면 저가 매수 유입 이런 의미로 일단 반등을 했습니다만 뉴욕 증시 월요일 어떤 반등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은 일이라기보다 어떤 호재가 있어서 올라갔다라기보다 미쓰리 예상대로 그냥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어 라는 의미로 반등을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지금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제가 2,400포인트를 내려와야지 개인들이 포기를 할 것이다. 아직까지 개인들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주식시장에서 이제 대기 물량을 지금 그러니까 대기하려고 하는 현금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바람을 일으키는 게 바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2,950, 2,800, 2,750을 외쳤던 애널리스트들 지금 그 어떠한 전망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개별 종목 장세가 전개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주에는 오히려 대형주를 매수하라라는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2,500포인트를 이제 내려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2,400이 깨진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아마 애널리스트들은 현금 비율중을 높여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뻔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그 뻔한 발언들을 계속 속으시면서
예,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지키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자, 2,400포인트도 아마 내려놔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9월 25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욕 증시는 상승이라는 표현보다는 반등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어울릴 것 같죠. 다우지수가 0.13, S&P 500이 0.40, 나스닥이 0.45% 반등했고, 자, 반등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다. 뉴욕 증시 지금 FOMC 회의 결관 날부터 시작해서 주례장창 빠지고 있고, 제가 9월 20일 뉴욕 증시에서 금리를 동결했고 앞으로 한 번에 금리 인상을 더 하겠고, 이런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라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그날 사실 반등을 시켰었어야 되는 날인데 그날 반등을 시키지 못했죠. 그래서 제가 그날 반등을 하지 못하면 상당히 뉴욕 증시가 불편해할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9월 20일 뉴욕 증시는 반등을 하지 못했고 그 이후로 지금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9월 25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 반등했지만 이 반등이 상승을 이어간다라는 반등보다는 글쎄요. 어찌 보면 이런 반등이 조금 더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에도 반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주식은 뭐뭐 때문에 오르는 것이 아니고 뭐뭐 때문에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 뭐뭐 때문에 혼조세로 마감하는 게 아니라 빠지고 보니까 뭐뭐 때문에 빠진 것 같다. 오르니까 뭐뭐 때문에 오른 것 같다. 이렇게 핑계를 갖다 대는 거다. 그런데 이날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채 수익률도 고공행진하고 있고 뭐 경제 지표도 안 좋았고 뭐 미국의 셧다운도 우려되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등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반등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미쓰리 표현대로 이날 뉴욕 증시의 반등은 뭐다?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다 보니까 반등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경제 지표가요. 안 좋죠. 2023년도 하반기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우하향 곡선을 그릴 것이며 가끔씩 튀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대한민국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00도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계속 해드리고 있고요. 경제 지표가 미쓰리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데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길게는 15개월, 짧게는 9개월, 10개월 전부터 정점을 찍고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미국은 아니야. 우리 미국 경제 좋아. 라고 주장하고 있고, 야, 니네가 무슨 경기가 좋냐? 라고 따지면, 아니야, 우리 고용 좋단 말이야. 라고 고용으로 들이댔는데, 최근 고용도 부진합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시카고 연방은행이 발표하는 8월달 전미 활동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 기준은 0입니다. 7월달에 0.07 플러스권을 지켰는데, 이번 8월달은 마이너스 0.16으로 하락했습니다. 자, 기준선 아래 있고요. 미국 경제는 지금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근 돈다방 미쓰리 들어서서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발표하는 경제지표 지금 좋게 나오는 거 거의 없습니다. 자,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이슈가 지금 좋은 게 없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연방정부 셧다운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10월 1일. 요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요거는 2011년도에 셧다운이 한번 된 적이 있었었고 지난 5월 달에도 셧다운 우려감이 있었습니다만 극적으로 뭐 합의를 봤다 이렇게 해서 무난하게 넘어갔습니다. 어쩌면 이번에도 무난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이 셧다운이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는다면 무디스가 이렇게 평가하죠. 미국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역할을 끼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지난번에 8월 초죠. 8월 초에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 오히려 상반기의 뉴욕 증시는 2023년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잘 올라갔습니다만 이제 더 이상은 뉴욕 증시가 올라가고 싶어도 그 힘이 좀 빠지고 있고 악재가 너무 팽배해서 하반기 뉴욕 증시 좋게 보고 있지 않는다라는 얘기 계속 해드리고 있죠. 자, 무디스가 만약에 신용등급을 또 강등한다. 이것도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 셧다운이 얼마큼 잘 무난하게 넘어가는지 봐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연준의 긴축 장기와
자, 이것 때문에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상승한다. 그런데 이렇게 주식시장이 빠지죠. 그러면 연준은 앞으로 금리 인상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미국의 월가에서는 미쓰리의 이제 생각을 훔치고 미쓰리와 똑같이 얘기합니다. 앞으로 연준은 금리 인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헐리우드 작가 노동조합 파업 중단 가능성이 시장의 호재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뭐 헐리우드 작가 노동조합 파업한다고 이게 뭐 미국 경제 뭐 얼마나 그래 뭐 대단한 일이라고 개풀 뜯어먹는 소리 의미 없는 얘기고요. 뉴욕 증시가 반등을 했더니 전문가들이 가만히 있어봐 이거 왜 반등했어? 아, 호재가 없는데 왜 이래? 라고 생각해낸 게 바로 이 헐리우드 작가 노동조합 파업 중단 가능성입니다. 주식시장에 영향 없고요. 자, 미국 경제가 아직은 탄탄한 흐름이다. 이것도 허공에 삽질하는 소리죠. 미국 경제 탄탄하지 않습니다. 경제지표 이미 꽤 오래전부터 꺾였고요. 고용지표 좋지 않고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 미국의 고금리.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그런 얘기했죠.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해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썸네일에 뭐 전조현상 뭐 이런 이야기 이런 제목을 달고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어떤 일이 터지기 전에 아주 짜잘한 전조현상들이 생긴다. 저는 어찌 보면 올해 3월 달에 생겼던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앞으로 우리가 부딪히게 될 어떤 그 경제의 모습을 미리 조심해 이렇게 신호를 주는 그런 전조현상이 아니었나 뭐 그런 이야기도 앞서서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연준위원회 발언 이어가죠.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이런 얘기합니다. 내년에도 연방기금 금리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월가에서는 내년에 금리 한 2번 정도 인하하는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되고 경제지표가 훼손이 되면 당장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면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빨리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이제 아우성을 칠 거고 과연 그때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문제인데 2023년 하반기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물가는 상승하는데 경제는 좋아지지 않는 그런데 지금 미국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9월 15일 날 코스피가 2601포인트를 찍고 마감을 했을 때 미쓰리가 여러분 이거 기관이 약간 인위적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현금화 좀 하십시오. 뭐 물론 지수랑 종목이랑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지수를 종목이라고 봤을 때 2601포인트는 약간 의도적인 모습이 있으니까 적당히 현금화하십시오. 이런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아마 그때 여러분들께서는 미쓰리의 어떤 그런 이야기가 듣기 싫으셨을 수도 있어요. 쟤는 왜 저렇게 좋은 얘기를 안 해주고 저런 얘기를 할까 하실 수 있는데 그리고 제가 2023년도 우하향 곡선을 그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에 미쓰리 너무 부정적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 해드렸죠.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이다. 마냥 허접한 전문가들이 올해 연말에 뭐 2850가니 2900가니 이런 거에 홀려가지고 뭐 이번 주에는 뭐 개별 종목 장세니 하면 또 개별 종목이 우르르 들어가고 이번 주는 또 대형주니 그럼 또 대형주 우르르 몰려가고 그렇게 돼서는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 계속 해드리고 있죠. 시간이 지나가고 지금 딱 거의 이제 보름도 안 됐죠. 보름도 안 됐는데 2601포인트 9월 15일 날 찍었던 2601포인트가 기관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구나. 미쓰리 말대로 기관이나 개인들이 주식을 사봤자 리드가 안 되는구나. 오히려 지금은 기관들이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기고 있는 장입니다. 어제 그 월요일 날 동시호가에 어떤 모습이 보였었냐면 종목별로 반대 매매 물량이 주문이 들어왔어요. 근데 물론 이거를 이제 개인들이 열심히 단가를 높여서 가격을 지켜냈죠. 정말 의미 없는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순리잖아요. 일어나게 될 일은 다 일어나게 되어 있고 그걸 인간이 어떻게든지 뭐 막으려고 한다.
그거 의미 없거든요. 이건 여담인데, 그 유튜브에 그 무속인 분들께서 뭐 김건희, 윤석열 이렇게 사주를 보는 영상들이 되게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본 영상 중에 뭐 가신 내린 무속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냐면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명주를 늘리려고 계속 무언가를 펴주고 있다. 저는 2008년도 제가 A형 간염을 알아서 진짜 뒤질 뻔했거든요. 병원에서 이제 준비하십시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제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죽지 않고 대신 저의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전 재산과 직장을 잃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2008년도는 참 저에게 힘든 해구나라고 생각하면서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내 모든 거를 다 뺏기는 대신 내가 내 생명은 구했구나. 그래서 저는 약간 왜 그 재물을 바친다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거를 희생한다.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저는 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윤석열이 자기 돈이 아닌 뭐 나라 돈으로 국민 세금으로 막 여기저기 퍼주면서 자기의 명주를 늘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약간 섬찟하더라고요. 뭐 여하튼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주식시장에서 혹은 인생에서 일어나게 될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 그냥 겨우 뭐 뭘 퍼주고 명주를 유지하든지 아니면 개인들이 반대매매 물량을 좀 높게 사가지고 어떻게든지 좀 지키려고 하는지 저는 다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나중에 더 피로감과 누적된 그 스트레스가 더 세더라고요. 제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무능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가끔씩 해드리는 얘기가 있잖아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제때 금리 인상을 딱딱딱딱딱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금리를 인상해야 돼 얘기만 나오면 뉴욕 증시가 몸살을 앓으니까 그게 무서워서 금리 인상을 못하고 작년 2022년 1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출렁거리기 시작할 때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인 모습이다. 일시적이다 라고 하면서 금리를 동결했죠. 그리고 3월 달에 겨우 25bp 금리 인상을 합니다. 그때 하지 못했던, 그때 풀지 못했던 이 숙제를 작년 하반기에 쫄려서 겁이 나서 75bp씩 미쓰리가 이 바닥에 들어와서 전 75bp씩 그렇게 연달아 인상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몰아가지고 막 금리 인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 너무나 급격하게 올린 금리 인상 때문에 경제가 훼손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적당하게 이제 금리를 동결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금리를 더 인상하겠다고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쓰러운 거죠. 제가 올해 3월, 뭐 3월이야 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있었으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50bp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했었죠. 그러다가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졌고 차마 50bp는 인상 못하겠고 그렇다고 동결하자니 이거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위험하구나. 그래서 투자자들이 불안해할까 봐 25bp 금리 인상을 했다고 칩시다. 자, 어쨌든 그 이후에 한 금리 인상은 굉장히 잘못된 금리 인상이고 그 이후에 한 금리 인상들 때문에 2023년 하반기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치르게 될 거예요. 대한민국도 코스피 2,400포인트 이제 반납하고 개인들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제 학을 띄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내일 추석 연휴 전에 마지막 매매일인데 이렇게 이제 2,470포인트를 내려놓으면 종목별로 이제 다시 또 그 반대 매매 물량 나올 거고 또 어느 정도까지는 아마 2,500포인트를 지키기 위해서 2,500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또 개인들이 희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주식시장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계속 개인들이 그렇게 쓸데없이 시장을 버팅기면서 미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을 자꾸 딜레이 시키는 거죠. 짜증나게. 자, 시장 냉정하게 보시고요. 시장뿐만 아니라 뭐 인생도 그렇고 뭐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모든 것들 감정이 휘둘리기보다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어차피 벌어지게 될 일은 다 벌어지게 되고 다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냉철하고 그다음에 목계 같은 평정심 유지, 감정이 흔들리기보다는 이 일들을 아주 가능하면 빨리, 가능하면 진하게, 가능하면 현명하게 풀어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라는 얘기를 참 못 드리겠네요. 예, 좋은 하루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힘내시고요. 예, 그 더 글로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약자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이제 뭐 힘내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매일 힘을 내야 되는지 모르겠다. 힘내는 거 지친다, 힘들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래도 힘을 내야겠죠. 자, 오늘 힘내시고요. 저는 내일 9월 27일 뉴욕 증시 화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운전 조심하시고요. 예, 요즘 참 사회가 좀 삭막하니까 몸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시고 전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